자, 반갑습니다. 흥락입니다. 오늘은 그 경남권 송어 낚시터 탐방 두 번째 이야기 20 낚시터 편입니다. 근데 왜 이렇게 실내에서 뵙냐 하면 지금부터 20 낚시터 같은 경우는 얼음 낚시가 아마 계속 이어질 겁니다. 그래서 그 얼음 낚시를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하우스 효과로 인해서 조금 조과가 좋다가 그 어느 시간이 지나면 그때부터 이제 조과가 점점 떨어지기 시작합니다. 그럴 때 송어들의 활성도를 높여서 잡을 수 있는 낚시 방법을 알려드릴까 해서 이렇게 실내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잡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먼저 양식장 송어들의 습성을 먼저 좀 파악을 해야 됩니다. 양식장 송어들 같은 경우는 치어 때부터 클 때까지 똑같은 패턴의 사육 방식으로 길러져 왔고요. 그로 인해서 몸에 각인된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. 그 중에서 가장 각인된 부분이 바로 먹이 주는 시간입니다. 그 먹이 주는 시간에는 아무리 활성도가 낮은 송어라도 그때만큼은 활성도가 최고조에 오르고요. 그리고 공격적이게 됩니다. 자, 이 부분을 우리가 지금 이제 낚시를 하는데 이용을 할 겁니다. 그러면 어떻게 송어들이 먹이를 섭취를 하느냐 보면 그 양식장 사장님이 사료를 들고 뚜벅뚜벅 걸어가는 소리가 날 겁니다. 그러면 그때부터 송어들이 반응을 하기 시작해요. 그리고 양식장 사장님이 사료를 한번 처음에 착 뿌릴 때 떨어지는 소리와 파장으로 인해서 송어들이 와라륵 모여드는 거죠. 그리고 계속 뿌려주면서 사료가 떨어지는 부분들을 송어들이 막 정신없이 먹이 활동을 하고요. 그리고 사료가 뿌려지는 소리가 나지 않고 얼마 지나지 않아 송어들은 다시 자기 자리로 흩어져 버립니다. 그리고 활성도가 확 죽어버려요. 자,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얼음 낚시를 하면서 그 부분을 활용해서 낚시를 하는 겁니다. 그럼 이 부분을 어떻게 20 낚시터에서 활용을 하느냐를 보면 지금부터 20 낚시터 같은 경우는 아마 얼음 낚시가 쭉 이어질 겁니다. 그러면 얼음 낚시에서 제일 효과적인 거는 마크채비입니다. 마크채비인데 일단 마크채비를 준비를 하시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포인트에 어느 정도 기존에 뚫는 그 얼음 구멍보다 조금 더 크게 구멍을 뚫어 줍니다. 구멍을 뚫고 나서 해야 될 게 활성도가 낮을 때는 사장님께 사료를 좀 달라고 하면은 좀 많이 주십니다. 그러면 받아 가지고 그거를 자기가 낚시할 곳에 가서 사료로 먹이를 주는 게 아닙니다. 먹이를 주면 절대 안 돼요. 먹이를 주는 게 아니고 사료를 이용해서 그 송어에 각인된 먹이 시간 타임에 그 타임을 지속적으로 활성화시키면서 그 고기들을 내 주위에 모아두는 집어를 해야 되는 겁니다. 그 먹이로, 그 사료로. 그거를 그냥 먹이를 줘버리면 얼마 못 가서 끝나버려요. 그렇게 주면 안 되고 그 사료로 집어를 한다는 생각으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. 자,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사료를 많이 지는 게 아니고 한 10알 정도 지어서 그 사료를 뚫어 놓은 구멍에다가 강하게 뿌리듯이 뿌려서 소리와 파장을 키워줍니다. 그리고 그 뿌리는 시기는 마크찌를 떨어뜨릴 때와 그리고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꾸준하게 그 소리와 파장을 지속적으로 유지를 시켜줘야 됩니다. 그렇게 되면 송어들이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, 소리와 파장이 들리기 시작하면 분명히 송어들은 각인된 것들이 있어 가지고 먹이를 준다는 생각에 그 주위로 일단은 모이게 됩니다. 그런데 실질적으로 와보면은 먹이는 얼마 없거든요. 얼마 없고 계속 소리만 나니까 이제 흥분도만 높아지게 됩니다. 그 상황에서
내가 사용하는 마크 채비의 웜이나 뭐 알 종류가 떨어뜨려질 때에 그 반응 속도는 생각보다 상당히 빨리 일어납니다. 그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잡아낼 수 있는 낚시가 지금 제가 설명하는 낚시입니다. 근데 이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소리를 일정하게 유지를 해야 되고요. 그리고 절대로 많은 양의 사료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. 그리고 마크 채비의 웜이나 뭐 알채비가 사료 떨어지는 속도와 일정하게 같이 유지를 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. 활성도가 낮을수록 그 떨어지는 속도, 그러니까 바다 낚시로 얘기하면은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게? 갑자기 생각 안 나요. 바다 낚시로 얘기하면 밑밥과 그러니까 바늘에 달린 웜이 동조가 잘 될수록 입질 확률은 더 높아집니다. 그게 좀 생각이 안 나서 그런데 그 부분은 확실한 부분이니까 참고를 하시고요. 지금부터 실질적으로 잡아내는 모습을 보시면서 제가 설명한 부분과 실제로 낚시하는 영상을 보면서 이 부분이 잘 맞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 그럼 지금부터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보시죠. 그렇지. 이게 왜 세게 던지는 줄 알아? 들어가라고. 들어가는 것도 있고 사로 던질 때 소리 있잖아. 소리로 고기들이 모여. 그것도 사로 던져준다 하고 오 오는 거야. 오, 있지. 맞지? 한다. 그래, 오! 진짜. 잠깐만. 기다려. 됐어. 지금 고기들이 모여있어. 올 거야, 또. 계속 온다. 지금. 밑에 고기들 있어. 오. 그래. 오! 하지 마. 챔질해야지. 오. 여기 소리다. 나와. 됐어. 가보면 돼. 뭐야? 그래. 잠깐만, 기다려. 기다려. 어? 여기 몇 마리 우리 잡았어요? 많이 새로운 미끼 나왔다고. 17마리 잡았어요. 17마리. 17. 내가 한 세네 마리 잡은 것 같고. 그러니까 이거보다 훨씬 작아진 것 같아. 이게 상황이 어떠냐면 한번 많이 주지 마 이래 확 뿌리고 이거를 같이 떨어지잖아. 그걸 맞춰서 이런 식으로 몇 번 호핑하면 쑥 들고 들어가. 그러니까 이게 줬다가 10초 한 20초 반응 없으면 니 입질한다.
그러니까 봐 오잖아. 이렇게 입질을 받아야 돼. 안 그러면 반응 안 해. 그 사료를 많이 줄 필요도 없고 그냥 간 주듯이 살살 줘야 돼. 그 지금 이거는 테스트 해봐라고 주던데. 야 입질. 내년부터 판매할 거라고 지금 이렇게 달아놨는데 이거 반응을 안 해. 그러니까 색깔에 반응을 하는데 큰일 났다. 색깔에 반응을 하는데 그냥 넣어두면 입질 안 해. 그러니까 사료를 탁 뿌리고 그 속도에 맞춰서 같이 호핑을 주든지 해가지고 그걸 맞춰주면 입질을 해. 다 가져왔다. 간다. 또 뿌려줄게. 해봐. 됐다. 또 끼다. 그래. 사료야, 사료인데. 들었다. 살짝 들었다, 너. 그래. 간다. 그래, 오케이. 완전 패턴. 떠있다. 저거 잡은 걸로. 줄 풀어. 뒤쳐봤어, 하나 있어. 잡은 거. 그니까 지금 니가 나는 데 있지? 그쪽에 지금 고기들이 왔다 갔다 하는 길이야. 이거래? 그쪽 됐으면 저 멀리 쪽으로 가. 다시 해줄게. 열 20마리 중에 20마리. 이거 하면 20마리가 이제. 아니, 아까 전에. 20마리가. 30마리도 가겠는데. 이 입질한다. 이거. 앞에 거 입질한다. 한 5분간의 영상을 보셨는데 한번 그 이론과 영상을 보시면서 한번 비교를 해 보셨습니까? 아마 대충 뭐 이것저것 해도 아마 맞아 들어갈 겁니다. 그리고 이 낚시 방법은 활성도가 아주 나쁠 때만 사용을 하십시오. 안 그러면 활성도가 어느 정도 있거나 뭐 저활성도 때도 사용을 해도 엄청나게 폭발적인 입질과 마리수를 보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잡혀서 권하지 않습니다. 저는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. 그거는 저는 몇 번을 경험을 했거든요. 그러니까 제 아들이 항상 송어 낚시터 갈 때마다 뭐 이런 방법으로 낚시를 시켜주니까 항상 그날의 조과 1등은 저희 아들이 합니다. 이번에도 저희 아들이 23마리를 했고요. 그리고 그나마 조금 잡으신 우리 같이 가신 형님이 한 20마리 정도 잡으셨고, 그리고 나머지 낚시하러 오신 분들이 한 10마리 기준으로 10마리 뭐 내외로 다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그만큼 활성도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낚시 방법이기 때문에 정말 어렵다, 안 나온다 할 때 한번 사용해 보시기를 권하고요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송어터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흥겹게 낚시하자의 흥락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